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선교회는 본부 건물 전체를 즉시 폐쇄 조치하고 위기관리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각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신천지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 불법으로 설치했던 비석을 최근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주시에 있는 비석은 지자체가 행정 대집행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시즌으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구TV의 탈북민 신앙 간증 토크쇼 오자유여가 북한의 연애와 결혼을 다룬 사랑의 불시착 편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재확산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촉을 통한 N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선교회 측은 즉시 해당 건물을 폐쇄 조치하고 위기관리 대응팀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층 수그러들었지만 지역사회 곳곳에선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도 지난 28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소속 회원 5명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곳 한국대학생 선교회 건물은 4개 동이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선교회 측은 즉시 위기관리 대응팀을 구성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선교회 측은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건물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모든 직원들에 대해 귀가 조치와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본부 건물이 폐쇄되면서 50여 명의 직원들은 이번 주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국에서 지침이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격리 조치를 하자 스스로 우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대부분 다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도 또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은 최대한 다른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선교회 측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회원 모두가 더욱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코로나 방역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 규모를 축소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도 교회 여건에 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각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코로나 이후 교회 공동체성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5월 31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감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교총은 교회 여건에 따라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 주일 많은 교회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교인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대신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성전 출입 인원을 4분의 1로 대폭 줄이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습니다. 성도들은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확진자 확산이 계속 수도권에 파급되고 있어서 오늘 원래 총동원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제한된 인원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경기도 용인 세일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번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지켰습니다. 저희가 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발열 체크를 일일이 다 하고 있고요. 또 손 소독제를 일일이 다 뿌려주면서 또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당 입장 전 발열 체크와 소독을 꼼꼼히 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엔 곧바로 예배당 방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광석 목사는 국민보건에 앞장서는 마음으로 당초 80% 이상의 교인이 출석한다는 수치적 목표 달성보다 거룩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 회복의 날로 시행하게 됐다며 한국교회가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영적 방역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마 우리 종교 영역에서는 영적인 방역,
심리적인 방역, 정서적인 방역이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잘 우리가 균형을 맞춤으로써 이러한 그 사회적 방역에 또 사회적 항체를 결성하는데 한국교회가 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신천지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 무단으로 설치했던 비석을 최근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티비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는데요. 반면 파주시에 있는 신천지 비석은 지자체가 행정 대집행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 무단 설치했던 비석을 최근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신천지 측에 자진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군은 신천지 측이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까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12일쯤 신천지 측이 철거 작업을 위해 통일전망대를 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전혀 안 해주시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크레인까지 다 가져왔더라고요. 짐차까지 다 가져와서 한 10분 정도 넘게 와가지고 장비를 다 부시고 싹 해서 차로 다 실어 갔습니다. 반면 파주 임진각에 불법 설치된 신천지 비석은 경고장이 붙은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파주시는 신천지 측에 지난 4월 9일부터 한 달가량 자진 철거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신천지 측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늦장 대응하자 5월 22일 행정 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도 발부했습니다. 파주시는 비석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파주시는 이달 9일까지 신천지 측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에 진전된 얘기는 또 없더라고요. 다른 쪽 발생 행정 대집행 관련해가지고 공유를 보냈는데 도달되면 다행인데 만약 도달이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이제 또 그 절차 법상 공고하는 게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한 다음에 바로 집행할 겁니다. 취재진이 고성군에 있던 비석이 자진 철거됐다는 사실을 파주시에 알리자 시는 며칠 내로 신천지 측에 연락을 취해 자진 철거를 재차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화는 제가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이제 고동 쪽에는 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다시 강력하게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진 철거 유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저희 지자체에서 이제 강제로 철거할 수밖에 없고요.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세단장한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탈북민 신앙간증 토크쇼 오자유여가 이번에는 북한의 연애와 결혼을 다룬 사랑의 불시착 편을 마련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남한 여성과 북한 군인의 로맨스를 소재로 올해 초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본 탈북민들의 생생한 반응을 담았습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 정민우 씨가 출연해 드라마와 현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어줍니다. 또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탈북민들의 실제 러브스토리도 공개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자유여 사랑의 불시착 편은 4일 목요일 첫 방송되며 6일과 8일에도 방영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오는 9월쯤으로 연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한국을 포함한 호주, 러시아 등 몇몇 비회원 국가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몇몇 비회원 국가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상회의를 9월로 미룰 테니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까지 네 나라도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엘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과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들을 데려오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참여가 확정된다면 그만큼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지만 미중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 한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베트남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시행 중인 입국 제한과 관련해 베트남과 태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리우리 신문은 한국에 대해서는 외출 완화 이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불안하게 보고 있고 중국과의 왕래는 미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미국에 대해 유럽연합이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국이 발표한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가 코로나19와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협력만이 세계가 직면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길이라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이를 위해 모두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며 지금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연구소가 주사하지 않고 코에 넣는 방식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에 있는 국립바이러스 생명공학 연구센터 벡토르가 코에 넣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벡토르 막슈토프 소장은 코로나 백신들은 기능뿐 아니라 면역력 방법이나 방식에도 차이가 난다면서 우리는 근육 내 주사 방식이 아닌 코 안에 방울로 흘려넣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백신은 현재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전 시험이 진행 중이며 동물 실험 중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보건부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여론조사 업체 다타폴리아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7%,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건부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둘러싼 보건장관과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갈등으로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보건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코로나19 공포감만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었던 마스크 오브제가 폐지되면서 이달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누구나 원하는 요일에 전국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인당 3장씩, 18세 이하 초중 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은 최대 5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비서실 라인업을 대거 교체하며 소통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31일 신임 비서관 7명을 발탁하는 중폭의 참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소통 수석실 사나 비서관급 6자리 중 절반을 한꺼번에 바꾼 것입니다. 언론정책의 핵심인 홍보기획비서관에는 한정우 현 춘추관장이,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 행정관이, 해외 언론 비서관에는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이 기용됐습니다. 앞으로는 클럽이나 노래방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 들어갈 때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주일간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시범 도입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주부터는 전국 모든 고위험 시설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수출이 줄면서 올해 한국의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무역 규모를 작년보다 9.1% 감소한 9,50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규모는 작년보다 8.5% 줄어든 4,960억 달러, 수입 규모는 9.8% 감소한 4,54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달성한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기록이 무너진다는 예상입니다. 다만 한은은 각국 경제 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의 숫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은 16,044명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연간 마약 사범 통계치를 작성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대검은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쉽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데다 비교적 낮은 가격에 신종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자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래중앙교회의 청년부 찬양팀 예람워십이 저작권 없는 음악을 직접 만들어 음악 나눔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예람워십에서 편곡을 맡은 남재선 씨는 유튜브 채널 남기에 직접 작곡한 음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업로드되는 곡은 운전할 때 듣기 좋은 상쾌한 곡부터 노이즈를 활용해 비 오는 날의 분위기를 연출한 곡까지 여러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심각한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 긴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 보건부에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했으며 과테말라와 파라과이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도 생필품과 구호물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주종범 기아대책 국제사업본부장은 기아대책은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후원자들의 손과 발로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코로나19 긴급 구호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령 강림주일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해 김경진 서울소망교회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목사는 목회 서신을 통해 성령 강림주일부터는 예배당 문을 다 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 하나님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할 것이라며 성도들을 위해서, 소망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몽골 복음화에 앞장서는 몽골 현지 법인인 몽골 기독교총연합회가 6월 1일 몽골 어린이날을 맞아 강대상을 현지 교도소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몽기총 성교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해 의류 등의 물품도 전달했습니다. 한편 수개월째 국경이 폐쇄되고 학교 휴교와 집회 등이 금지된 현재 상황 속에서도 몽기총의 게르성전 건축과 강대상 전달, 이웃 섬김의 실천은 이어지고 있으며 올 7월에는 1,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홉드 아이막에 게르성전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까지 침투하면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정부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재확산을 막았던 일부 교회를 예로 들며 모범 방역 사례로 칭찬했는데요. 하루빨리 현장 예배가 회복되도록 한국교회가 앞서 방역 지침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